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도 참 시장이 좀 무겁게 마감이 되었었는데 오늘도 국내 증시가 참으로 좀 쉽지 않은 장세가 또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하고 뭐 똑같죠. 뭐 오전에 뭐 일부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이 CPI 지표 자체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올 것이다 라는 우려감 속에서 경계 매물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또 이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그러한 경계 심리가 좀 짙은 가운데 지수가 저점을 이탈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 등이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또 어제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간밤 미 증시를 놓고 보면 이러한 CPI가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상승을 좀 해줬고 또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호실적 발표와 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뭐 등등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일단은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마감이 되어 국내 증시도 오늘 시작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개파락을 하게 된다면 종목을 노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아서 뭐 시가 베팅을 이렇게 좀 가감하게 하기는 오늘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 말 그대로 라이브 방송에서도 회원님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 같은 자리에 따라 붙어가지고 매매를 잘못하게 된다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지수에 1차적으로 크랙이 가 있는 상태에서 갭을 들었고 오전 이후 그러니까 오전에는 보통 이 시장의 수급이 단순간에 쏠리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의 힘에 의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상승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수급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외인과 기관이 찍어 누르면서 엄청난 매물을 코스닥 시장에 쏟아붓고 있는데 시장을 지탱해 줄 개인 투자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게 좀 문제겠죠. 지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 거래 대금이 16조, 17조 대까지 터지면서 아무리 외인 기관이 팔아 제껴도 그런 걸 다 먹어치우면서 올라갔던 시장입니다. 그렇게 위로 올려치면 이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단순하게 손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추세 추종을 하는 이 로직, 즉 로보 어드바이저가 알아서 주문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의 프로그램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지금과 같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밀려버리면요 반대로 그 반대의 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수급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잘 체크를 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장 막판 에코프로의 또 대단한 또 이슈가 또 발생을 했죠.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이 1심에서 판결 난 부분이 뒤집히면서 법정 구속이 확정이 됐다라는 부분이 일단 에코프로와 2차전지 섹터 전반적인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매매를 했고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너무 겁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꼭대기에 산 거는 그거는 잘못이고요. 그거는 잘못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에코프로 매매를 할 때 원하는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샀다라고 한다면은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현업에서 나와가지고 전문 경영인이 에코프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장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회사가 망하면은 그게 구멍가게지, 예? 그게 자영업이지. 이게 회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회장, 그 다음에 뭐 최태원 회장, 신동빈 회장, 뭐 다 구속 안 당해본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 구속되고 나서 더 잘 된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분명히 악재겠지만 그 악재가 누구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리가 흔들리는 거는 저는 반대올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심리를 흔들리지 말고 제가 보기에도 여전히 시장의 대장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악재가 터졌으니까 에코프로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투자의 관점에서 사는 거는 마찬가지 뭐 해볼 수 있겠지만은 에코프로를 대신해서 다른 거를 뭐 단타의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야지, 다른 쪽은 악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말 그대로 깨지더라도 대장주 안에서, 깨지더라도 1등 종목 안에서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이 종목과 매매나 트레이딩을 하면서 깨지더라도 나는 억울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좀 강하게 말한 것 같은데, 강하게 말했다라고 해서 뭐 공격적으로 사라는 말이 아니라 딱 원하는 구간에서 한번 트라이 해 보십시오.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대장주를 우리가 기다리고 대장주를 매매하는 기준이라고 좀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법정 구속에 코스닥 전저점 이탈 마감. 시장의 하락이 무거울 때는 최대한 보수적 관점에서 비중 조절을 진짜 잘해야 되며 현 시장의 흐름 파악에 매우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집중해야 됩니다. 시장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N자 파동을 대비해야 된다. 뭐 과거에 뭐 했지 안 했지 그런 내용보다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당연한 이 추세를 만들어 놓은 시장은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장은 일단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강하게 가려면은,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듭 말하지만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명분이라는 거는 호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시장에서 돈을 푸는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좋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 이 구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윤 대통령 방미 전에 러시아 무기 지원,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뭐 발언 등등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급락을 했었고, SG 사태가 터지면서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또 이 구간에 참 신기하게 신용도 20조를 돌파한 상태에서 좌우지간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떨어져 내려온 증시, 그리고 반등까지 지금 3주라는 시간이 어제부로 지나갔었는데요. 정확히 13거래일이 지나간 상태에서 지수는 이렇게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깼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보면요, 이 추세선이라는 게 있는데 3일 전에 이 추세선을 깼습니다. 깼고 장중에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 추세선을 깼으면 3일 안에 빠르게 돌려 세우면 그래도 시장이 강하구나, 시장의 반등 힘이 강하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추세 패턴을 3일 안에 깨지 못한다면은 3일이라는 숫자는 왜 3일이냐, 매물이 쌓입니다. 매물. 또 새로운 물린 사람들이, 이게 저점이라고 들어와서 다시 물린 사람들의 매물이 쌓이기 때문에 매물 위에 매물이 쌓이게 되면 이 뚝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드린 이 N자 파동의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고 봐야 된다라는 이유였고요.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뭐 시장이 더 빠지기보다는 N자 파동이 되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올라가서 죽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세면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렇게 가는 또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이런 하나의 추세를 만들어 가는 건데요. 지금의 구간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질지 올라갈지 신도 아니고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예측하고 하는 거는 이제 확률에 기반한 분석을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확률에 기반한 지금 시장의 명분과 지금 시장을 이끄는 종목과 지금 시장의 수급 상태가 어떠한지,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보더라도 지금 조금 힘들었겠다, 좀 쉽지는 않겠구나, 뭐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한 방에 종목을 사면은 한 방에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분명히 기회 온다.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무조건 더 떨어져서, 내가 지금 사도 더 떨어져서 더 손실을 볼 건데 천천히 사게 되면 그나마 그 손실은 덜 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등은 총알같이 올라가요. 못 잡아요. 반등은
반등은 총알같이 나와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이라면 천천히 사가면서 비중 조절도 하고 평단가도 맞춰가고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오전 때 제가 뭐 사진을 제대로 찍어 놓지를 못해서 이거는 뭐 일정 부분 시장이 올랐다 빠졌을 텐데요. 아침에는 1150개 상승 종목수가 있었습니다. 1150개 정도 있다가 이후에 좀 빠졌는데요. 그러면 아침에 좋았어요. 시장 1150개 상승이었으니까 수급도 좋았고 지수도 1.6%가 코스닥이 상승했기 때문에 좋았죠. 근데 장중에 마이너스 1% 이상 빠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 거의 3% 작살난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 보면 거래대금 이게 중요합니다. 거래대금이 9조 2천억인데요. 사실 오늘 장 막판에 에코프로 투매가 아니었으면 중간에 거래대금이 4천억이었기 때문에 5천억이 플러스가 된 거죠. 여기에 에코프로 비행까지 합쳐서 겨우 9조 2천억이 된 겁니다. 오늘도 8조대 거래대금이고요. 내일도 아마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고객의 탁금도 동시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우리는 체크를 하면서 수급, 그러니까 거래 바닥 어디 나올지, 그 다음에 신용 바닥이 어디서 나올지, 그 자리가 지지와 저항 구간에 있는 것인지,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명분이 살아날 수 있는 뭔가가 나올 것인지만 포커스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만 보면 아주 끔찍하게 밀어버렸는데요. 여기서도 할 말이 많은 게, 이게 이제 차트가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고 있죠. 옆으로 늘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 시간대 시장의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수급을 받고 현재 주가, 현재 예를 들어서 지수의 차트의 흐름을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런 구간이 깨졌는데 오늘 이 고점 맞고 떨어지네, 이러다 보면은 오후장에 투매 나오겠네, 이게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똑같아요. 패턴이 이렇게 가다가 오후장에 투매, 이렇게 가다가 오후장에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시가에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도 가능성은 있겠죠. 또 내일이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근데요, 또 이런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은 이동채 전 회장의 구속이라는 시장의 돌발락제로 투매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또 에코프로의 시간회 때 엄청난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 투매를 좀 저는 받아냈었는데 엄청난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와, 공포에 질려서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저는 분명히 그렇게 오늘 시장을 요약해서 보고 싶네요. 공포에 던지는 사람이 많았구나. 그 공포에 샀어야 되는구나. 예. 자, 전일 국내 증시는 CPI를 발표를 앞두고 여전히 경계 심리가 강한 가운데 하락 마감하며 금일의 시장의 하락을 예고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간밤 미 증시의 경우 CPI가 예상과 다르게 예상치를 상회하며 아주 좋은 결과치가 나와주어 일단 한번 상승, 그 이후에 소비 지출이 감소했다, 즉 경기 침체를 일부 반영을 하면서 한번 미 증시가 꼬꾸러졌다가 다시 올라간 거는 일단 미국 시장은 빅테크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강한 모습입니다. 근데 미국의 빅테크랑 국내의 사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디커플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미국의 빅테크가 잘 나가는 것보다는 테슬라가 잘 나가는 게 국내 증시에는 좋겠죠. 빅테크가 그나마 잘 나가서 오늘 뭐 AI 종목이라든지 뭐 로봇 종목이라든지 그나마 시장에서 좀 좋았던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시황이라는 게 참 그런 게 제가 뭐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나간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시가 갭을 들게 될 경우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오전 짧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을 올리기 위한 명분과 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드렸고, 차트는 그걸 거두는 것인데 현재의 그림은 하방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가 이후 상승할 때 참 따라가기가 뭐한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수를 공부하고 시장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전 전일 금양의 시외 상한가 덕에 2차전지 섹터가 오늘 그나마 갭을 좀 들어버리니까 사실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에코프로를 중간에 따라 붙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은 5% 가까이 올랐던 게 장중에 뭐 7.7% 빠졌으니까 굉장히 좀 거센 하락이 좀 나왔었고요. 뭐 그 이후에 여전히 대형주 기준에서는 현기차만 강합니다.
고로 자동차 부품 섹터가 지속적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시장의 주도 업종이 자동차 섹터가 단기적으로 차지를 하면서 강함을 유지한 가운데 뭐 AI와 로봇 섹터가 일부 반등해 주면서 상승 종목 수는 그래도 많은 시장이었죠. 오늘 시장의 단연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의 2심 법적 구속 이슈인데, 장후반 사실 갑작스런 에코프로 거래대금 증가에 분명히 뭔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한 10분 정도 있다가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가 58만 4천 원이 깨지면서 이제 급락이 나오는데, 사실 이때의 심리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실시간으로 회원님들하고 매매를 하면서 심리는 이게 이제 해본 사람만 알아요. 떨어지는데 이 구간이 바닥일 것인가, 여기까지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안 올 것 같은데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 그래도 빠지게 되면 일정 구간의 하락치를 채울 수밖에 없다. 지금은 악재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어디까지 빠졌을 때는 그래도 이 자리는 사서 물리더라도, 내일 추가 매수를 할지언정 물리더라도 봐야 된다 라는 그런 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죠. 근데 이게 항상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낼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내가 이 종목을 잡을 경우에 반등은 그럼 어디까지 해줄 것인가, 예상 반등치는 어디까지 가겠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강한 투매가 발생을 했고 어느 자리가 박스권이었고 그 자리가 깨지면서 투매가 나왔구나, 맥시멈 반등 구간은 이 자리겠구나. 자, 그러면은 나는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일부는 좀 덜어내고 나머지는 좀 길게 봐봐야 되겠다. 이런 계산들을 하면서 사실은 종목을 받아내야 됩니다. 아니면은 내가 뭐 천년만년 이 종목과 사랑하게 돼버리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뭐 트레이딩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고요. 자, 어찌 됐든요, 2차 전지가 이제 에코프로가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시장을 끌고 내려왔습니다. 일단 오늘의 투매를 받으면서 단차를 좀 쳤고 시간 외에서도 좀 치열하게 매수로 하면서 좀 물렸다가 청산을 하고 좀 나왔는데요. 내일 에코프로는 꼭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 갭 하락 이후에 어떤 구간에서 지지될지는 뭐 차트에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시간의 저점이 아마 내일의 저점 구간이 될 겁니다. 아마 그 자리도 안 올 것 같아요. 52만 3천 원인데 저도 오늘 장 종료가 되고 좀 운동 좀 하려고 나가면서 시간에 혹시 몰라서 52만 5천 원에다가 이제 물량을 좀 걸어놓고 가서 체결이 된 거지, 난 참 거기까지 빠질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반등하고 있구나 하고 좀 한 건데, 자, 그 밖에 여기서 다른 종목군들도 다 급락이 나올 수 있겠죠. 사실 에코프로 악재는 에코프로인데 다른 종목군들은 무슨 죄일까요?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에코프로를 봐야 됩니다. 에코프로의 악재가 맞죠. 근데 이 악재가 뭐 에코프로 회장이 횡령을 한 거면은 주식 다 팔고 도망가야 될 문제겠지만, 이번의 경우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권에게 찍혔나? 이 금액이 11억 11억 이 정권에게 찍혔나 11억,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죠. 법정 구속까지 시켜야 될 이유인가? 최근 SG 사태라든지 여러 이슈들이 많아서 이슈를 덮기 위해서 그런가? 참 온갖 생각을 다 듭니다. 아무튼 저는 사실 참 그래요. 이거 보면서 과거 최태원 회장,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깜빵 가셨을 때 회사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내일 에코프로의 하락의 바닥을 적어도 오전에는 강하게 돌려세워줄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싶네요. 그 외에 별개로 오늘은 구제역이나 화장품 일부 섹터,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이 현상을 갔는데,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 재료를 너무 약하게 봐서 아예 관심을 안 가졌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 아주 뜨겁게 올라줘서 일단 내일부터는 좀 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핵융합, 사실 얼마 전에 일진파워가 5경 이슈를 붙여놓고 막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다가 그랬는데, 오늘은 모비스에 좀 이런 걸 좀 붙인 것 같습니다. 좀 먼 이야기죠. 5년 뒤에 하겠다
뭐 그냥 지나 스쳐가는 테마로만 보고 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시장이 아주 거래 대금도 약하고 좀 혼탁하구나라고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되 원하는 종목군들은요. 어찌됐든 주식은 가지고 있어야 반등할 때 팔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800을 깬다 싶으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그때는 뭐 도망가기 위함이 아니라 공격을 하러 앞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전지 당연히 에코프로 악재 발생에 따라서 내일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셌던 애견 케미칼 하나 넣어놨고, 나머지는 그냥 양극재 기업에 그냥 제가 관심 많은 엔캠 정도에서 좀 보는 거고, 자율주행 섹터 슈어소프트 현대차 지분 보유 회사죠. 아주 뜨겁네요. 좀 조정이 잘 안 나와줘서 좀 공략을 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일도 현기차가 강한지 현대기아차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중소형 이 부품주 안에서 순환매를 무한대로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오늘 의료 빅데이터가 좀 강했는데요. 6월 달에 정부의 비대면 진료가 이제 시범 사업이 스타트하는데, 이제 당연히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인성 정보 정도 될 것 같고요. 엔터 쪽은 YG 엔터가 아주 좋습니다. YG 플러스 어제 실적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YG 엔터는 더 좋게 나와 버렸네요. 300억. 자, 아주 간단한 팁을 드리면, 내일장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걸 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 블랙핑크 공연이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올해 2분기 때부터 지금 공연이 돌아가는 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근데 8월 달의 규모는 더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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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300억, 200억, 200억, 200억만 한다 치고, 그럼 600억, 900억, 1000억이면 와, JYP보다 더 뜨거운데? 근데 여기에 베이비몬스터가 나온다?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얘도 신고가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추세를 만들었던 시장이 크랙이 처음으로 갔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그래요. 이런 21선의 지지를 받을 것이야. 그러면서 물려버리고, 여기서 돌파를 해서 21선까지는 갈 거야 하면서 물렸던 걸 팔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쌍바닥을 해서 올라갈 거야 해서 또 물려버리고, 이 추세선은 지켜주겠지 들어가서 깨지고, 이러한 매물들이 지금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매물들이 쌓이려면 공포로 털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들이 털리게 됐을 때 단기간에 이렇게 밀어버리는 경우가 나오면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내일 뭐 일부 빠지긴 하겠는데, 일단 이 구간도 지지와 저항이 있고 지난번에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어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한 번에 떨어지지는 않겠다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다음 주까지는 여러 가지로 악재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수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자, 현대차, 기아차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올라가다가 장 후반에 시장 전체적인 투매가 있다 보니까 뭐 음봉 맞고 좀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요새 추세가 좋죠.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기아도 추세가 좋아요. 윗꼬리는 달긴 했어도 일단은 현기차가 좋은 상태에서 오늘 화신, 그 다음에 뭐 성하이텍 뭐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또 세게 올라왔고요. 일단 계속 순환매를 돌리네요.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갈지 예상이 잘 되지 않은 가운데 굉장히 좀 세게 갑니다. 아진산업도 굉장히 높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거의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라 많이 밀리게 되면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 이러라고 딱 정확하게 말은 꽂아서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추세를 살려서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거 확인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베이스 전자도 마찬가지고 에코 플라스틱도 굉장히 지금 추세가 아름답고 이쁘게 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에코 플라스틱이 또 갈지 모르죠. 그래서 내일도 뭐 이런 종목군들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뭐 아진산업 저도 최근 계속
자동차 부품에서 놀고 있습니다. 회원님들한테도 자동차 부품 계속 언급드리고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 눌릴 때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뭐 여기서부터 계속 사서 들어가고 시간 외 첫 타임에 뭐 핸드폰으로 사서 두 번째 타임하고 세 번째 타임에 분할로 매도하고 뭐 여러 번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이거는 무조건 30분 전에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는 단기과열 거의 확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가 들어가서 다 팔아버리고 단일가 지정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부품주가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슈어소프트. 오늘도 시간에 상승이네요. 지금 굉장히 세네요. 조정도 상방 조정을 받고 내일 이걸 돌파해서 좀 출발을 하는데 내일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다소 높은 것 같은데 또 위로 쳐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라이콤 얘도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심각하게 변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살짝만 들어가서 반등할 때 일단은 매도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횡보할 때 분할로 좀 들어가서 짧게 이제 매도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많이 밀렸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종목이 쉽지가 않아서 이게 급락을 할 때는 너무 세게 해서 쉬운 종목은 아닌 것 같아. 종목이요. 쉬운 종목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 좀 듭니다. IT 반도체에서는 최근에 실적이 좀 좋았던 그리고 거래가 좀 강하게 터졌던 솔루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자리가 지켜진다면 혹여나 이 밑으로 떨어진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고요. 자, 2차 전지 보죠. 에코프로, 대망의 에코프로. 자, 엔벨로프 구간이라든지 여기에 차트에 설정된 구간 언저리에서 저는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하락이 굉장히 깊어요. 뭐 이런 제가 만들어 놓은 지표상에서 라인에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를 깰 만한 악재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58만 원에 절대 안 사죠. 네? 딱 봐도 이거는 대형 악재가 터진 것 같은데 장중에 특히 장중에 이런 게 터지면은 이 깨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절대 사면 안 되고요. 당연히 본다면은 이런 구간들이죠. 매수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자리 라인을 설정해 놓은 자리에서 좀 들어가서 일부 올라와서 수익 실현은 일부 해놓고 나머지 물량을 좀 가지고 넘어왔더니 와 시간에서 놀랍습니다. 52만 3천원에 이제 물량 체결을 시키고 52만 6천원 좀 더 사고 52만 3천원 더 사고 여기까지 사서 나머지 거의 보합권 올라왔을 때 일단은 청산을 좀 하면서 좀 아름답게 일단 마무리를 좀 시켰는데요. 자 차트로만 보면 굉장히 지금 위협적이고 무섭습니다. 위협적이고 무서운데요. 내일 저는 도찌라고 생각이 들고요. 52만 4천원 52만 5천원 자리를 왜 걸어놨냐면 이 시세 출발점이잖아요. 이 박스권 시세 여러분들 보면 이 박스권 시세 출발점까지 얼마나 밀었으면 공포가 나왔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자리가 깨지면 좀 더 하락이 깊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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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여기서만 8조가 터졌고 이 밑에 구간에서 이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간 힘을 모았던 기간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깨지더라도 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이렇게 쉽게는 잘 안 죽어요. SK케미칼 한번 볼까요? 얘도 한 10배 올랐죠. 약간 좀 비슷할 것 같아서 SK케미칼도 이렇게 올라가서 엄청난 거래 대금 터졌습니다. 얘도 뭐 1조 터져. 절대 그냥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주도주는 그냥 안 죽어요. 어떻게 되든 쌍봉, 쓰리봉 만들고 죽는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KMW 뭐 비교 대상이 될란가 모르겠지만은 얘는 조금 심했다. 폭이 좀 심했네요. 이렇게 해서 아주 오랜 세월 해가지고 쌍봉, 쓰리봉 만드니까 아무튼 좌우지간 10배, 20배 올라간 종목군들은 죽어도 어느 정도 라인에서 올라올 때는 또 확실하게 또 올라와 주니까 그거 믿고 대장주를 보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보고 대장주를 보는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2차전지 종목군들 많죠. 뭐 LNF 얘가 뭔 죄가 있겠습니까? LNF가 에코프로에 문제가 터졌는데 그렇게 돼서 뭐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에 얘는 양봉인 것 같고 에코프로 BM은 뭐 시간에도 하락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쪽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나머지 시간에 종목군들은 다 플러스 마감이네요. 플러스 마감이고 엔캠은 시간에 플러스는 못 시켰고 조금 올라왔고 포스코홀딩스 플러스 뭐 나머지는 이제 플러스 마감인데 내일 아마 아무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삼화전자 반등은 좀 나왔는데 좀 더 밀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매매는 안 왔고 좀 더 많이 밀리면 밑에서 보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마 매매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현대로템 이 구간에서 굉장히 주가를 잘 지지를 합니다. 매매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은 좀 잘 꾸준히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오늘 루닛하고 이런 인성정보 종목군들이 좀 셌는데 관심을 계속 가지고 볼 필요는 있을 듯 하네요. 자, YG 플러스 어제 시간 외로 상따 비슷하게 했다가 좀 물려서 반등할 때 한 0.5% 손절하고 밑에서 떨어질 때 사서 반등에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실적이 워낙 좋음을 알면서도 이건 좀 매매를 못했던 게 좀 아쉽고 좀 반성이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실적이 나왔는데 눌림에서 못 들어갔다라는 게 좀 아쉽죠. 오늘 장중에 거의 뭐 여기까지 밑에까지 밀어버렸으면은 실적을 아예 반영을 안 한 주가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YG엔터 호실적이 나왔네요. 매우 호실적이 나왔어요. 일단 시간외가 73,000원이기 때문에 신고가죠. 거의 일단 거의 신고가니까 이거 오늘 저희 회원님들 중에 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물려 있는 건데 수익권에서도 뭐 팔지 않고 뭐 계속 들고 가고 있고 만약에 떨어지면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사도 괜찮다 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시간외 때 이 자리잖아요. 뚫어버릴 것 같아요. 이거 뚫어버릴 것 같다 보여집니다. 잘 들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뚫어버릴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뚫으면은 이거 장기 박스권 돌파가 되는 거라 굉장히 내일 기대가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그 외에 뭐 몇 개 매매는 했는데 매매가 썩 만족스럽지가 않은 종목도 많은 것 같아요. 뭐 KR 모터스 잘못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뭐 본절 퇴출을 좀 했고요. 평안산업은 중간에 좀 사다가 뭐 이 구간에는 밥 먹으러 가서 못 봐가지고 뒤에는 매매를 좀 못했었고 그다음에 애경케미칼 했었나? 애경케미칼 돌파 전에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얘도 차트가 돌파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좀 돌파로 들어가서 매매에서 좀 나오고요. 모비스 오전에 빠르게 상한가 칠 때 좀 들어가서 상한가에 전량 매도하고 뭐 이렇게 마무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무거웠고 좀 답답하게 끝났는데 또 내일은 그런 부분 오전에 공포에서 끝나고 또 드라마틱한 반등의 장이 나와주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시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